안녕하십니까. 오늘 각일 맡게 된 모바일 혁명이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 지도의 저자 김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하여튼 추운데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IT를 하면서 참 후회스러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여성 성비가 항상 적어요. 항상 개발자는 무슨 모임 가면 남자가 한 7, 80% 했는데 오늘은 여성분이 훨씬 많아가지고 제가 좀 팬 관리를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책은 이거고요. 사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책을 사 보셨거나 아마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수치 같은 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북 같은 거 질문하신 것처럼요. 그런 책에서 좀 잘 파악하기 힘든 맥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좀 쉬면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책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도 한 10권 더 나와요. 저기에다 새로 쓴 건 아니고요. 다 옛날에 써놓은 겁니다. 이거 5년 전에 쓴 거 개정판이고요. 이거 창업 관련 강좌했던 거고, 이거는 PC사랑이라는 잡지에 한 2년 동안 연재했던 거고요. 요것도 컬럼 연재한 거고, 저건 한 5년 전에 리크루트 컬럼 연재한 거 A4 한 1,400매 분량을 한 100매로 줄여서 나온 취업 관련 이런 것들이고요. 앞으로 소셜미디어나 또 사전 기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주시면 제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 바로 밑에 기차기도 이렇게 지하철 글꼴 있죠. 저런 건 전국의 모든 기차기 저 전광판 쓰는데요. 저기 쓰인 저런 글꼴을 제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자랑한 게 저거밖에 없어가지고요. 한글운동 했다, 이런 거. 다른 건 약간 제가 좀 쑥스러워서 그런데, 저 한글운동은 많이 자랑을 해야만이 한글에 관한 이게 생각이 좀 퍼지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꼭 넣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하면 이야기, 기타 하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아마 들어있는 글꼴 중 상당수가 아마 제가 만든 글꼴일 거고요. 거의 처음에 공개 글꼴일 겁니다. 한 10몇 종류 만들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책 얘기로 바로 들어가죠. 이런저런 얘기가 쭉 있는데요. 그냥 다 지나가고요. 모바일 웹의 최근 변화 방향 한번 보시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폰 해석 방식의 풀 브라우징 지원 강화로 죄송합니다. 지원 강화로 웹의 PC 웹화 가소. 이렇게 하면 참 말이 어렵죠. 일단 폰 해석 방식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휴대폰에서 인터넷이라고 했던 거는 거의 다 뭐냐면 텍스트나 아니면 HTML 문서가 아니라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네이버라든지 무슨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오즈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러면은 휴대폰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했던 모바일은요. 그러면은 그거를 SKT나 LGT 서버로 가서 거기서 그걸 분석을 해요. HTML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사용자 김종태 씨의 휴대폰의 크기에 이렇게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산해서 출력한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만들어요. JPEG나 그림 만들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그래서 브라우저란 말을 안 쓰고 이미지 뷰어란 말을 써요. 웹 뷰어란 말을 씁니다. 웹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식이 틀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런 브라우저하고 진짜 브라우저는 뭐가 틀냐면요. 우리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딱 대고 쓱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까지 드래그돼서 반전되죠. 글씨가요. 글씨 선택되죠. 네이버는 복사하고 그러죠. 그거는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우스 이렇게 긁으면 긁어지겠어요? 안 되죠. 전체가 통 하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글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림이고 우리 마우스 클릭하면 좌표 XY 100 곱하기 100인 좌표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그 좌표를 보내면은 다시 서버에서 웹서버, 그러니까 SKT 서버에서 네이버 페이지 가가지고 클릭을 눌러주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아니고 사실은 웹 뷰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책에 좀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이라는 건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실제로 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덤프해가지고 바로 브라우저에서 사파리나 이런 데서 HTML 해석을 해가지고 PC처럼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점점 전환돼서 PC로 볼 때랑 거의 비슷한 화면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풀 브라우징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상표 이름이에요. 마치 VHS가
그 상표 특허 방식인 것처럼 JVC의 상표인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이 NTT 도코모 같은 데서 쓰던 말인데 의미가 괜찮으니까 그걸 자꾸 가던 처음에는 PC의 웹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걸 풀 브라우저라 얘기를 했어요. 기술적인 걸 떠나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요, 논쟁이 되게 많잖아요. 1, 2년 동안요. 논쟁이 많은데 지금 대충 그 정의가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이런 거죠. 그냥 PC에서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클릭하면 나오는 기능들이 있죠. 플래시도 등장하고 광고도 막 플래시 광고 뜨고요. 그런 게 화면, 휴대폰에서 되면 풀 브라우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휴대폰하고 PC는 하드웨어가 다르고요. 운영체제가 다르고 브라우저가 다르고 이런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요. PC에서 되는 기능이 휴대폰에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액티브엑스라고 우리 보통 온라인 뱅킹하면 전부 액티브엑스라 해가지고 뭐 설치하죠. 뭐 보완해가지고요. 근데 그 액티브엑스는 PC에서도 어디만 깔리냐면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만 깔리잖아요. 리눅스나 애플은 안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윈도우가 깔리진 않잖아요. 그 조그만 휴대폰에요. 그 덩치 큰 윈도우 XP가 깔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PC하고 웹은 기능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요. 다만 가능한 서로 간의 어떤 그 PC가 하는 그런 강력한 기능, CPU도 훨씬 빠르죠. PC가요. 메모리도 많고 하드도 많고 그런 걸 휴대폰에서 점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PC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PC 이제 웹화 가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한 가지 가지면 이제 그 책을 한 권 쓴 게 있어요. 최근에 모바일 웹 2.0이라고 좀 있으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만 했는데 가지고 이제 또 한 몇 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간 부족 문제, 증강 현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근데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먼저는 결론 얘기하다 보면 결론을 못 내고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 시간 부족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결론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보 공간 부족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보세요. 그 보시면은 문자 메시지 한 100글자? 세네 줄 보면은 더 이상 공간이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건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검색기가 두세 줄 보여줄 공간도 없는데 광고는 어린다 실리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앞으로요. 그 다양한 방법에서 새로운 이제 신사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요. 정보 공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기계예요. 왜냐하면 화면이 커지게 되면 휴대폰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화면이 커지면 그거는 저기 노트 PC인 거지 휴대폰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기 때문에 휴대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보 공간의 가장 큰 휴대폰의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게 가지고 증강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 정보를 확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될 겁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광고를 검색 결과 두세 줄도 못 보여주는 밑에 광고 넣을 공간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광고를 보여주든지 검색 결과 자체가 광고든지 뭔가 꼼수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자 검색 가능한 새로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오브젝트 검색이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뭘 하나 검색하려 그러면은 네이버에 가가지고 따따따 네이버.com에 가서 민들레 뭐 김종태 이렇게 키워드를 쳤죠. 글자를 쳐넣었어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판이 없잖아요. 글판이요. 그죠? 막 가상자판 있지만 알다시피 그건 뭐 불편한 거 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키워드를 쳐서 검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화면 요만한 거에 따따따 네이버 지금 이렇게 화면 나오는데 요만한 휴대폰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요만해가지고 네이버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커서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김종태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검색은 아니에요. 모바일에서는요. 모바일에서는 뒤에 한 10매까지 나오는데 그런 검색, 새로운 형태의 검색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의 화면 작은 특성상 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로 이게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육식형 검색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식형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검색을 안 하고 검색이 돼야 돼요. 예를 가지고 별점을 안 주는데 별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별점을 안 주고 어떻게 별점을 주는데 그런 것들은 메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 꼬리표라고 있는데 보면 숨어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울빨래 하지 마세요. 중국산입니다. 뭐 100%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이미지만 보입니다만 그 사진 뒤를 보시면은 파일 보면은 파일 크기가 있으면 몇 바이트입니다. JPG냐 BMP냐 로우냐 확장자가 있고 이 파일을 언제 찍었다. 무슨 카메라로 찍고 노출 얼마 찍었다. 그런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뭐지만 이제 개발자는 아시죠? 헤더나 이제 푸터에 보통 있지 않습니까?
숨어 있어가지고 이제 표시하게 됐는데 이런 걸 이용하는데 이런 게 메타 정보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숨어 있는 정보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데이터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냥 간단히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가장 고민거리는 스팸이 됐는데요. 스팸을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획자 계실텐데 기획자 이렇게 해요. 자, 썸도 아니라 손가락 올리기 내리기를 합니다. 근데 손가락 올리면은 내리고 했는데요. 자, 이거의 문제점이 뭐니 발견이 돼 나중에 보니까. 자, 이게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을 하려고 썸도 했더니 아주 좋은 글도 이거 한 번이고 아주 나쁜 글도 한 번이에요. 근데 보면 이건 약간 좋은 글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아주 좋은 글이나 적당히 좋은 글이나 둘 다 똑같이 한 번을 올려주니까 추천해주니까 이거 추천 시스템 문제가 있다. 뭐 적당히 좋은 글하고 무지 좋은 글하고 그냥 추천 한 번이네 1인당. 아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 별표를 만들어요. 좋은 거는 5개, 나쁜 건 별 3개, 4개 이런 식으로요. 또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놈 몇 명이 알바를 동원해가지고 별 5개를 몰아줘 버려요. 10명이 별 5개면 50개. 별 3개짜리는 한 20명이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것저것 또 어뷰징의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뭐 히트스를 30% 가산을 하고 뭐를 또 30% 가산하고 또 뭐 별은 또 20% 가산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안 알려줘 이거 알고리즘. 너희들이 어뷰징 할 거니까. 네이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글이 그렇게 하고 뭐 알라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보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용자들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이런 거죠. 오프라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온라인에서는 학습이 필요 없어져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가면은 다르게 한다면 학습이 필요한데 오프라인과 똑같으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요. 계룡산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어가지고 클릭을 해서 눌렀어요. 제가 계룡산 이제 놀러 가려고 했는데 뭐 오빠 놀러와 아니면은 여기 한번 상품 멋있어요. 뭐 이렇게 광고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뷰징이라 가지고 그 신고 들어가나요? 짜증나죠. 신고 들어갈 틈도 없죠. 그래서 되면은 바로 닫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오프라인들을 가만히 관조를 하시면요.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100명이 클릭을 했는데 계룡산이라 그래가지고요. 100명 중에 99명이 3초 만에 닫아요. 이거 무슨 글이죠? 100% 스팸이죠. 그럼 뭐 거의 손을 놓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 스팸이에요. 3초 만에 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 글에는요, 메타 정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메타 정보는 글 쓴 사람 이름, 아이디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파일 크기가 있어요. 텍스트가 이렇게 했는데 세보니까 10,000바이트예요. 그래서 10,000글자면 한 10분 정도 읽는다고 쳐봐요. 그런데 10분 정도 읽는 분량이 있는데 사람들이 본문을 한 3분 정도 읽다가 닫거나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럼 몇 점짜리 문서죠? 30점 좀 보다 보니까 대충 닫으니까 재미없으니까 닫는 거고요. 10분 정도 분량인데 사람들이 거의 한 9분 읽어요. 거의 정독한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뭐죠? 굉장히 좋은 글이라는 얘기죠. 90점짜리. 근데 10분 분량의 문서를 사람들이 뭐 20분씩 읽는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서버 관리자는 알 수가 있어요. 듀레이션 타임을요. 리딩 시간을. 그래서 그 듀레이션 타임만 체크해가지고 평균 읽는 시간, 메타 정보를 뽑아내고 메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10분 분량의 문서를 사람들이 몇 분 읽었냐만 확인한다 그러면 바로 이 문서가 얼마나 좋은 문서인지 자동화돼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시메틱이 아주 첫 단계 부분에 해당된 건데요. 모바일도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 짓을 안 해도 별표나 추천이나 이런 거 고발을 안 해도 사람들이 보고 닫는 거 그냥 그 동작을 그대로 컴퓨터 계산만 하면 자동화돼가지고 추천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추천이 가능해지죠. 많이 본 게 좋은 거잖아요. 구글의 페이지 랭커도 많이 인용된 게 좋은 문서다. 그런 데서 나온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 퀴즈를 내볼게요. 제일 앞에 계시니까. 그 동영상의 메타 정보가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요? 가장 쉽게 생각나는 거. 동영상이요. 시간이죠. 두 번째 물어볼게요. 재생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영상에 썬다 별표 다 있죠. 지금 보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뭘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게 굉장히 웃긴 코미디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그게 정말 웃긴 동영상이고 감동의 동영상인지 어떻게 추천할 수 있죠? 시간으로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동영상이 3분짜리로 딱 나오잖아요. 재생 시간이요.
난 10초 20초 보다가 3 닫아요, 동영상을. 재미없다는 얘기잖아요. 낚시거나 스팸이거나. 한 1분 정도 보다 보면은 1분 정도 볼마다 재미없는 거고, 지루한 거고. 3분짜리인데 3분을 다 보면은 제목대로 되게 재밌는 거죠. 근데 3분짜리인데 2번, 3번 해가지고 6분, 9분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감동적인 거죠. 2번, 3번 봐도 감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에 썬단 별표 같은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클릭해서 재생시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재생시간 3분인데 3분 동안 다 사람들이 보면 되게 재밌는 동영상인 거죠. 제목이나 태그가 막 어울린 건데 한 10초보다 닫았다면 이건 광고인 거고 한 1분 정도보다 닫았다 그러면 한 3분에 30분짜리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동영상 서비스다 이렇게 별표 추천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검색하지 않고 검색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건 너무 길게 했으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롱테일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모바일 경제 얘기는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고요. 소셜 미디어도 뭐 여러분들 뭐 트위터라든지 블로그 많이 하니까 아닌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소셜 게임이라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게임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아마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동네 피자가게가 트위터를 하면은 피자가게 경제가 좀 살림살이 낮을까요? 하는 거거든요. 길거리 노점상에 트위터를 하면 돈을 더 잘 벌까요? 하는 건데요. 트위터는 다 아시죠? 트위터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미디어 학부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여기 얼마 전에 뭐 정보고등학교 가면요. 한 명이 알거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한 명이 알거나 그래요. 100명에서 300명 사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중에 요즘 중고생이나 정보고등학교나 미디어 학부에 있는 대학생조차도요. 근데 그게 싸이월드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블로그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고기 PBQ 미스터 최라고 하는 이 한인 요리사인데요. 이분이 실직을 했어요. 이제 요리사인데.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는데, 일단 노점상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트럭을 모아가지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요리사라 요리 실력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머니가 없습니다. 가게를 안 빌리니까 월세 5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썼냐? 재료에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1등급 쇠고기와 유기농 팜에서 만든 유기농 채소로 만들어요. 품질은 크라제버거 이상이에요. 맛도 좋고. 근데 가격은 $2예요. 크라제버거는 뭐 $7, $10 하는데.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멕시코산이 이제 타코와 불고기 어떤 소스를 접목시킨 건데요. 자, 문제는 이 사람이 여기 상암동 사거리에 왔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요. 맛있는데. 단골도 있는데. 일반인들 귀남수적인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우리 김대리, 그럼 저거 먹으러 가죠. 저기 짜장면 오라고 그냥 가버려요. 자, 상암동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왔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단골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노점상의 특성상. 분계단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트위터에다가 고기 비비큐 이제 트위터 계정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요. 아이폰으로요. 아이폰 쓰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이폰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 지금 12시 강남역으로 갑니다. 12시 강남역 2번 출구로 오시면은 고기 비비큐를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럼 고기 비비큐 이제 구독자들이 한 5,000명이 있어. 5,000명이 쫙 전달이잖아요. 보는 거예요. 쫙 5,000명이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가지고, 고기 비비큐가 오늘은 강남역에 오네. 우리 사무실 근처에 오네. 김대리 가서 고기 비비큐 먹지? 그래가지고 가서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후 본사거든요.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쇼맨십 있어가지고 이 아저씨가 사람들이 많이 줄 서는 것만 골라서 다녀요. 그래서 미리 가서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저게 뭐야? 그러면 고기 비비큐 아주 성공해. 그래가지고 이걸로 엄청 잘 팔리고 있죠, 보면요. 항상 사진 절에 보면 저기는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트위터를 하면은 돈을 잘 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피자집을 열었는데 이런 피자집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피자집 있기 때문에. 근데 트위터라는 피자집 그럼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봉천동 사는데요. 피자 전단이 한 동네 피자 좀 한 20개 나와요. 저희가 이제 비싼 거 못 먹으니까 도미노나 이런 거는 한 10,000원에 2판 이런 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한 열 몇 개 돼요. 이 중에 어느 게 맛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느 게 맛없더라. 진짜 기억도 안 나서 나중에 보면 종이도 버려요. 먹으려면 또 없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트위터를 하는 피자 가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아, 트위터는 피자 가게 있었는데, 신림동 봉천동에. 그 피자 가게 맛도 괜찮았는데, 가격 대비. 거기다 시켜있다라고 먼저 주목을 받게 되죠. TV 관계에 다 주목받으려는 거잖아요. 어텐션 이코노미 시대예요. 그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하다가 배고프면은 바로 트위터 와서 662의 1번지인데요. 저기 피자 하나 배달해 주세요. 바로 주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를 가지고 이런 네이키드 피자는 피자 가게인데 여기도 트위터를 하거든요. 이런 거죠. 트위터에 만약에 저 50% 오늘 할인합니다. 오전에 주문하시면 50% 피자 반값. 자, 이런 걸 행사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알고 싶은데 그 전단을 돌리려면 전단 인쇄하는 비용이 몇십만 원 들고 돌리는 비용이 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늘 오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트위터에 오늘 50% 할인합니다. 주문하세요 하는 거는 돈이 얼마가 들죠? 빵원이에요. 예, 인터넷으로 그냥 올리면 되고 그 5천 명한테는 휴대폰이나 이런 거 전달이 됐는데 그 전달된 비용은 내가 지불 안 해요. 그냥 트위터 구독자 자기들이 돈 내서 그걸 전달받습니다. 무선 인터넷이나 뭐 PC로요. 그러니까 빵원이에요. 여기 여성분들 중에요. 그 미용실로부터 모닝팜에 50% 할인해가지고 SMS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기 네 분의 그 있는 동네 미용실은 굉장히 영업을 부지런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SMS 돈 내잖아요. 건당 50원씩이요. 그죠? 10,000명에 보내면 50만 원 들잖아요. 트위터는 10,000명에 보내도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계속 날리는 거죠.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벤트 효과도 있죠. 주목 효과도 있죠. 아, 신림동의 트위터 그거 있죠. 그럼 이런 트위터를 딱 한 군데만 해야 되냐? 전국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피자 배달을 여기서 봉천동 배달 안 되냐? 상암동이었어요. 봉천동에 피자 가게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봉천동 전국에 서울시 동네가 수백 군데요. 수백 군데 피자 가게들이 다 트위터 하나씩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기 동네에서만 내가 트위터하면 먼저 하면 되니까. 그럼 트위터가 피자만 돼요? 네, 저기 뭐 치킨집 무슨 족발집 다 트위터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트위터가 없잖아요. 얘기는 그거죠. 트위터가 없지만 뭐는 있죠? 싸이월드 미니홈핀이 있죠. 트위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트위터라는 것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 소셜미디어를요. 그래서 매출이 향상되는데요. 삼성이나 얘네들은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몇백조는 아니고 이제 한 몇 조, 몇천억의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규모가 큰 데기 때문에 트위터에 계정 하나 만든데 가지고 냉장고 매출이 뭐 1,000억이 더 팔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왜냐하면은 트위터나 이런 롱테일에 있는 인터넷 웹2.0 서비스의 특징은 삼성전자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권한을 나누셔요. 삼성전자도 계정 하나, 김종태도 계정 하나. 그래서 권한이 똑같기 때문에 파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노출이 안 되는 개인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 노출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지만 얘네들은 파워는 이만한 애들인데 트위터 계정이 이만큼 주니까 노출이 안 되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맞죠. 그래서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저런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트위터에 계정 만들면 우리 삼성이 잘 되고 알라딘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바꾸셔야 돼요. 소셜 미디어만 어떤 마케팅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CID 책에 잠깐 나오는데 잠깐 이거 설명드릴까요? 왜 이 기술을 제가 책에다 얘기를 했냐면요. 너무 하찮게 보는 기술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좀 보면 다 나오죠? 김종태하고 친구 이름 뜨죠? 요거 처음 도입될 때 기억하세요?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IT를 할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 쓴 것 같은데요. 이건 몇 년 안 됩니다. 정확히는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97년에 휴대폰을 안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시티폰 막 나와서 제가 그걸 샀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이제 011이 있었지만 너무 비쌌고, 그래서 이제 018 나오기 전까지 이제 못 썼는데 그게 98년 나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의 디카 찍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많이 착각을 하세요. 붉은 악마 때요. 대부분의 국민들 필름 카메라로 찍었어요. 디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요. 그 여러분들만 이건 폰카로 찍었겠죠. 2002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90몇 %가 전부 다 뭐냐? 액정 흑백이었어요. 2002년 말이 되면 칼라 액정을 가진 휴대폰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만 대가 팔려요. 겨울에요. 그때부터 그게 256 칼라, 6만 칼라 이런 거죠. 3만 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칼라 액정화 휴대폰은요, 2000년 월드컵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폰카는 한참 뒤 일이죠. 그래서 CID는 더 뒤 일이죠. 그러니까요. 한참 더 뒤 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CID 되면요. 전에 전화 받으면 세 가지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 누구세요? 아, 김 과장님. 후를 물어보고, 아, 어디세요? 아, 저 강남역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화를 물어봤죠. 왜 전화를 했는지 속셈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딱 보면 김용태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김용태라고 보면서 여보세요 하는 분들 없잖아요. 이 녀석이 왜 전화했지?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하는 질문이 뭐죠? 여보세요 생략되고 좀 하는 게요. 어디야? 강남역. 왜? 아, 친구 있으니까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좋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다 GPS 들어가 있죠. 그래 자기 위치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저기 휴대폰을 이용하면요. 그럼 딱 보는데 롯데백화점 사창에 집사람 이렇게 뜨면은 그 여보세요도 없고 어디야도 생략되고 바로 저는 이렇게 하겠죠. 이 사람이 여기서 뭐해? 여보 거기서 뭐해? 딱 뭐해만 남는 거예요. 이제 화만 남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CID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 발신자 번호 표시라고 하는 건요. 그렇지만은 편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안 하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옛날에는 CID 처음 났을 때는 사생활 노출이다 그래가지고 다 거부했었어요. 국민들이요. 왜 내 이름이 상대편 휴대폰에 뜨니? 이상하잖아. 내 이름을 왜 걔네 휴대폰에 떠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반대했거든. 사생활 침해인데 지금은 편리하니까 안 뜨면 이제 스팸 돼서 안 받죠. 휴대폰을요. 그래서 쓰는데 작은 기술 같지만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의식을 바꾼다는 거죠. 그럼 저것이 행동만 바꾸냐? 경제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미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뚜루룩 오면 이렇게 보면은 전화 온 사람의 그 얼굴하고 이게 전화번호가 되는데 이거 이제 지금 돈 받고 팔고 있죠. 지금요. 저런 블루투스 CID 거울 같은 경우 백밀러 같은 거. 근데 저희가 전화 운전하는데요. 사실 전화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운전 중에 전화 안 받습니다. 아예 그냥 차를 세우고 받든지 아니면 아예 안 받아요. 급하면 다음에 또 걸겠지. 그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전화를 바쁜 나중에 받았는데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1588 뜨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귀찮기 때문에. 저 이제 몇십만 주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홈쇼핑에서 내비게이션 200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팔았었죠. 지금은 자동차 기본 품목이죠. 내비 안 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ID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저기만 되는 게 아니라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TV도 들어가죠. 한참 보고 이제 따르릉 울리면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보고 나서 받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화면에 딱 떠요. 이런 식으로요. 존 스미스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요. CID 시스템이요. 그래서 저 CID가 어느 정도 바뀌었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전화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액정 달려있죠. 집 전화기 액정 다 달려있죠. 요즘은요. 그 CID 때문에. 전화기 산업 바꿨죠. 기타 뭐 이런 시스템 산업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하는 블로그나 싸이월드가 우리나라에 바꾼 게 뭐가 있나요? 2천만 있은 싸이월드가 없어요.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있긴 있죠. 근데 뭐랄까 대세를 바꾸지 못했잖아요. 우리 삶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지 못했잖아요. 180도로요. 왜냐하면 그건 싸이월드는요. 소셜미디어는 재밌는 서비스라 그래요. 엔터테인먼트하고 펀한 서비스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서비스는요. 1분을 갖다 바꿀 수 있으면은 그 서비스는 몇 조 이상이 돼요. 아이고 1시간 단축한다고 KTX 10조 20조 다 넣지 않습니까? 그죠? 뭐 몇십 분 단축하신다고 또 우리 각하께서는 운합한다잖아요. 단축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보면요. 비행기 1시간 더 빨리 가겠다고 비행기 항공사 엄청 발달하지 않습니까? 1시간만 단축해도 그 정도 큰 시장이 발생합니다. 편리한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이게 우리가 재밌는 서비스냐 편리한 서비스냐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서비스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죠. 이건 책에 나왔으니까요. 코닥이 저기 이제 보신 것처럼요. 굉장히 오랜 거 준비했다. 75년에 만들었는데 75년은 PC가 안 나왔을 때예요. 애플이요. 그 당시에 디카를 만들었습니다. 코닥에서. 그러니까 아직 코닥은 살아남은 거. 2005년에 미국 시장 디카 1위를 했었던 거고 2005년에 아그파는 망한 거죠. 세계 시장을 양분했던 필름 카메라 두 개 중에 하나 망하고 둘 중에 하나는 1위란 거죠. 1000개의 특허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렇고요.
저런 것들도 봤죠. 예, 페덱스 얘기 나오고 모바일 뭐 쓴다. 여러분들 집에 오는 분들 뭐 가스 검사, 또 샤라 지금 웅진 코드입니다. 다 뭐 PDF 들고 다니죠. 예, 좀 블루보드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요. 제가 했던 회사도 저런 거 했던 회사고요. 어느 정도냐 해서 그 걸프전 같은 게 보면요. 군수물자 3분의 2가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미군이었고 걸프전 쓰니까 지금 미군이 살아남은 거죠. 이게 2차 대전이 있으면요. 미군 전멸이에요. 아시잖아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소련군 갇혀가지고 50만 명 죽었죠. 그 다음에 독일군 갇혀가지고 50만 명 죽었죠. 100만 명 죽었잖아요. 그 겨울 한겨울에만요. 뭐 비행기로 날르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군수물자 안 보급 안 되면요. 그 죽은 목숨이에요. 그 전쟁터에서는요. 근데 3분의 1가 딴 데 가는 거예요. 야, 이 컨테이너 어디로 가는 거지? 종이 막 뒤져봐요. 글쎄, 이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런데. 글쎄, 탱크인가? 통조림인가? 몰라. 113부대로 보내.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제 날짜에 못 가가지고, 그런데 그 컨테이너에 RFID라고 칩을 답니다. 그리고 위성에서 추적이 돼요. 딱 가다가, 야, 탱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뭐야? 1, 2, 3이 아니라 2, 3, 4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바로 가지고 90%가 도착했던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중요한 건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거죠. 나머지 10%도 안 잃어버리겠죠. 어딘지 위치가 추적되니까요. 제 시간 추적되는 거고요. 그 포항제철 같은 게 보시면 이 표준화 프로젝트 하게 되면은 보시면 3시간 6초예요. 옛날에는 저거 하기 전에는 유상부 회장이 그 하기 전에는요. 여기 브라질인데요. 철강 만톤 언제 선적 가능합니까? 얼마예요? 하면은 잠깐 기다려서 전화 끊고 나가지고 메이브세 해가지고 야 철강 지금 가능하냐? 저쪽이 뭐냐? 저쪽 하면 기억자 철강 가능해? 얼마쯤 돼 있어? 재고 얼마 있어? 언제? 한 3-4시간 돌려가지고 3시간 뒤에 아 우리 저기 철강 그 1만 톤이 한 10월에 선적 가능합니다.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철강 안 돼? 그러면은 철 파는데요? 그럼 또 3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딱 전화 받자마자 철강 돼요? 하면은 탁 쳐봐 철강 1만 딱 치면은 컴퓨터 자동으로 계산 잘해주잖아요. 6초면은 바로 6월에 됩니다. 좀 늦는데 그러면 철 파는 돼요? 그건 5월에 됩니다. 6초 만에요. 저게 경쟁력이에요. 저게 중국의 철강 산업을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건설회사들은 아시다시피 가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제때 철강이 납품이 안 되면은 건물이 짓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시한 철강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사는 거 비싸더라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품만 이런 초밥집도 그렇다는 거죠. 일본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회전 초밥 먹으면은 쭉 놓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손님하고 사장이 앉아서 세고 있어요. 1,0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파란 거, 빨간 거 3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계산할 때요.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초밥 접시 밑에 RFID를 하나 달아요. RFID 좀 쌉니다. 뭐 100원이면 돼요. 그거 한번 달면은 접시를 탁 던지면요.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지면요. 빨간 거 몇 개 파는 게 아니라 바로 26,000 딱 결제가 딱 떠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손님들이 뒤에 점심시간 한 건데 초밥 가잖아요. 점심시간 뒤에 줄에 한 50명 서 있어요. 초밥집 가면요. 계산안으로 앉아가지고 손님하고 사장이요. 근데 거긴 접시 던지면 그냥 통과됩니다. 근데 RFID는 알다시피 바코드는 찌시면 끝인데 RFID는 비접촉성이고요. 재활용성이 있어요. 그 초밥 접시요. 설거지 아주 또 쓰면 되잖아요. RFID 칩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달면요. 1년 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 초밥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통해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초밥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대형 업체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카드 같은 큰 시스템만 들은 게 아니라요. 개인 쇼핑몰 같은데 저 RFID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기 브라우스 A를 저기다 넣었나? 잘 기억 안 나면 또 여자 두 분 앉아서 뜯습니다. 안 넣었네. 다시 포장해가지고 보내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RFID 쓰게 되면은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RFID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요. 모바일의 저금 말고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바마 얘기는 책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했으니까 트위터를 지나갈게요. 요거는 웹 2.0이니까 지나갈게요. 모바일이 좀 지나게 되면 아마 노매드 웹이 모바일과 PC에 갈 건데요. 제가 올해 이번 달에도 저기 이제 증권사 가면은 그 얘기할 건데 이런 거죠. 웹에 네이버에 가면 항상 자기 혼자만 보였어요. 지금까지 웹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에 귀향을 했는데 대구에 귀농을 했는데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팔을 심어야 돼, 걷어야 돼 잘 모르잖아요. 초보자라. 선장 초보선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날씨 보면 참 막막하거든요. 근데 제주 날씨를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제주 날씨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한 20명이. 이 사람들 다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제주 날씨 관심사인 거죠. 제주 날씨를 보고 있는 사람들 옆에 보여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서브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말을 걸 수 있죠. 제가 지금 파도가 2m인데 제가 좀 출항해도 됩니까? 지금은 낮쯤 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날씨가 그렇지 않아요. 초보자인가 보네. 어디 살아요? 저 제주 북제주 살아요. 나도 저기 북제주 살고 남은데 옆 동네네. 이따 저녁 술 한잔 해요.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대구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주식그래 평생 삼성전자 그래프 하나 보고 있어. 알라딘. 그런데 옆에 알라딘 그래프 옆에 한 20명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알라딘 주식을 샀거나 관심 있는 사람 얘기죠. 그러면 하얀개미님도 알라딘 주식 샀어요 하다 보니까 알라딘 어쩌고 삼성에 또 얘기하면은 되게 박식하시네. 우리 투자그룹 한번 만들어요. 스타디 한번 만들어요. 거기서 만나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친구는 어떻게 결혼하죠?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대전에 가서 길 물어보다 결혼했어요. 아가씨 세무서가 어딥니까? 그러다 결혼했어요.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길 가다가 그럴 텐데요. 여성분들 맨날 아침마다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오늘 길 가다 어떤 멋진 남자랑 인연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답을 뽐내고 화장하고 뭐 좋은 차 사고 학벌 세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갔는데 뭐 옆에 멋진 분 있으면 차 한잔 하시죠. 뭐 저 여기 다니는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 가면 옥션에 가면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옥션에 갔는데 자동차품 사러 갔는데 옆에 여성분이 보여요. 얼굴도 예쁘셔. 뽀샵질한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쁜 사진이 달고 다녀요. 그러면은 여성분이 튜닝에 관심이 있어요. 자동차. 저도 튜닝 좋아해요. 여자지만. 그러면 어디 사세요? 저희 옆 동네는 차 한잔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죠. 인사동에서. 그래서 차 한잔 해가지고 두 분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옥션에 보인다 그러면요. 근데 온라인은 안 보이거든요. 오프라인은 보이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웹에서 앞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모바일은 이게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모바일은 더나 GPS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강남역에 가가지고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100명한테 전화 걸어봐요. 너 어디 있니 지금? 너 어디 있니 지금?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다 강남역이 없어요. 근데 심심하잖아요. 놀고 싶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폰을 딱 꺼내가지고 위키프렌드 같은 거 딱 클릭을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내 주변에 친구들이 표시가 돼요. 그분들 휴대폰에 다 GPS 달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가 웹에 전송되면은 강남역 반경 1km 안에 당신 친구 100명 중에서 홍길동과 홍길순이 있습니다. 그럼 두 놈한테만 전화 바로 하는 거죠. 야, 너 강남역에 있네? 나도 강남역 와 있어. 오늘 일 때문에. 점심 한번 먹자, 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인사동에 가서, 남자가 그립다, 여자가 그립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이월드 아주 인사동 근처에 있는 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쳐가지고 인사동 딱 GPS 누르면 인사동 근처에 있는 분들이 쫙 거기 싸이월드 뜹니다.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선녀와 나무꾼 저기 2번 테이블인데, 옆 테이블이네요?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가지고 거기서 싸이월드 사람들끼리 인사동이라는 지역 택을 가지고서 나도 선녀와 나무꾼 카페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미팅 한번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보인 노매도에 되면 이렇게 좀 많은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서 실시한 지식인 같은 경우는 1위가 문근영 되면 왜 문근영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지식인 게시판 가지고 왜 문근영이 지금 실시간 1위일까요? 하면 대답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100명이 쫙 보여 옆에요. 문근영 씨가 왜 1위예요? 하면 좀 전에 결혼 발표했대요. 바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쉽게 구현이 가능한 것. 지금 이제 제한적으로 많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요. 모바일에서. 기술적으로 고성무선, XML, UI, HSC, 아작스 쭉 나오는데요.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모바일 웹 2.0, 옛날보다 좀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복잡한 기술로 얘기했는데 그냥 옛날보다 좋아졌다. 그런 얘기고요. 스마트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최근 10년 동안요. 저도 질문이 받았던 얘기가 그거고, 저도 아리까리했던 게 그거였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저 부분이었어요. 차세대 플랫폼이 뭐냐? 어마어마한 고민거리였어, 저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가지고요, 그 태블릿 PC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오리가미로 해가지고 UMPC 만들었다 또 안 되니까 이번 넷북 만들고 그랬잖아. 인텔도 보면 아톰 저전력 해가지고 넷북 만들고 MID 만들고요. 그랬더니 닌텐도는 뭐 휴대용 게임기 만드는 잘 파니까 휴대용 게임기인가? 엑스박스 360이 아니었나? 가정용 게임기가 아니라 가정용 게임기가 앞으로 차세대 플랫폼 돼가지고 거실 TV랑 연결돼가지고 IPTV 해가지고 야 TV가 차세대 플랫폼인데 그게 아닌가? 엑스박스 360 괜히 진출했나? 야, 마이크로소프트 한참 고민하죠. 우리도 닌텐도 디스 휴대용 게임기 해야 되나? 얘네들이 돈이 많아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가 돈이 계속 쌓이잖아. 1년 몇 조씩이요. 쌓았는데 투자할 때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건 회장도 다음 먹거리를 찾는다고 했는데 어디가 다음 먹거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 실패했잖아. 타블릿 PC, 그러니까 간을 본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명확해졌죠. 뭐가 차세대 플랫폼이 뭘로 이제 완전히 통일됐어요? 스마트폰으로 확실하게 이제 통일이 돼버렸어요. 저거다. 누구나 이제 저걸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뭐 인텔도 삼성도 LG도 도시바도 전부 스마트폰이에요. 작년에 스마트폰 만든 기업들이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건 당연한 거고요. 구글도 만들었고요. 도시바라 노트북 회사 만들었고요. 아수스라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도 만들었죠. 이제는 뭐 저거 못 잡으면 죽는 거예요. 기업 간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됐고 나머지 이제 틈새 시장이 이런 전자 단말기들 여러 가지 일부 단말기들이 있죠.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쓰면 내비게이션 필요 없으니까 망하겠죠. 저런 것들은요. 그래서 톰톰 같은 경우는 주가 절반으로 토막 났고요.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PNP 시장이 있겠어요, 앞으로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 뭐 MP3, PNP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저게 PDA냐, PNP냐, 뭔지 되게 헷갈렸어요. 인텔도 몰랐던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뭐 MI도 만들고, 노트 랩도 만드는데,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스마트폰. 전 세계의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스마트폰. 이제 올해부터 뭐죠? 이제 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년 동안 싸는 실탄 가지고 올해부터 인텔과 구글과 삼성이 LG가 박터지 싸우는 겁니다. 올해부터. 진짜 이제 올해부터 멋진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라이브로는 넘어가고요.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잘 된다는 거 얘기해나 만한 얘기고요. 안드로이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앱스토어도 워낙 잘 아시니까. 모바일 검색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 모바일이 제 책에 모바일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RFID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큰 산업이긴 해요. 물류도 크고요. 근데 GNS도 그렇고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도.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잘 피상적으로 잘 안 와닿는데 휴대폰은 매일 갖고 다니니까 이게 와닿기 때문에 모바일이 중요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 주목경제에서 24시간 쳐다보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 그 시간을 잡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갈 수밖에 없는데 모바일 검색에서는요. 구글이나 네이버가 1위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구글이나 네이버 이길 기업은 없어요. 현재요. 뭐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덤볐지만 완전히 갔고요. 구글, 네이버 못 이겨요. 돈도 몇천억 쌓아놨고 인재도 다 거기 몰려있고 데이터도 많고 못 이깁니다.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가 어떻게 생겨난 회사냐? 새로운 플랫폼 때문에 생겨난 회사예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반전노블 이긴 것이었고 디카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아그파가 망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검색이라는 게 새로 생길 땐 한 건데요. 저 플랫폼에서 PC의 플랫폼에서 구글과 네이버 이렇게 안 나타나. 10년 아니라 20년 지나도요.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이 바뀐다는 것이죠. 항상 시장 일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저거예요. 뭐 전쟁 나거나 뭐 이 세상이 뒤바뀌면 무지 싫어하죠. 혁명을요. 난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위가 되면 어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모바일 검색 1위가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검색에서 우리가 구글 1위는 보장도 없어요. 삼성이 1위 할 수도 있고 이통사는 SK가 1위 할 수도 있고 우리 구글처럼 어떤 신생 벤처가 멋진 검색 엔진 가지고서 1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위를 우리가 한다도 문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휴대폰에 구글에 아주 김치대 딱 치면 두세 줄 하면 끝이에요. 광고를 벌릴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있으면 아니 지금도 그런데요. 모바일로 검색을 해요. m.naver.com 가서요. m.담.net에 가서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럼 사람들이 구글의 제일 무서운 게 뭐죠? MS는 야후가 안 알아요.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구글.com 딱 찾아 거기다가 뭐 브리튼이 쳤는데
결과 두세 줄 보여주면 끝이에요. 구글 광고 실을 건 없습니다. PC에는 전부 광고잖아요. 도배라잖아요. 요만한 화면에 광고, 뭐, 기껏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실어요. 한 줄. 10개 받으면 되지 않냐. 아니, 모바일도 한 번 노출이고, PC도 한 번 노출인데 개인당. 왜 여기다 10배를 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온라인 광고 시장 무너지는 거죠. TV가 낫겠네요. TV로 가버리죠, 다시요. 신문이 낫겠네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1위가 돼도 구글의 수익 99%가 광고인데 광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구글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MS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가 아니라 야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글을 너무 잘 써서 구글을 모바일로 검색한 순간 구글은 망해버린 거예요. 수익이 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변화예요, 구글은.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뼈빠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죠? 스마트폰으로 가있다 기왕 갈 거면. 만약에 사람들이 일본 휴대폰이 그런데요. 일본 휴대폰이 우리 같은 휴대폰이에요. 일반 피처폰입니다. 일반 폰으로 만약에 거기서 검색하면 진짜 광고 면적 안 나와요. 면적을 늘려야겠다.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800, 600은 나오잖아요. 이번에 구글 안드로이드 폰 800, 600으로 나왔죠. 800에 480인가요? 하여튼 엄청 크게 나왔죠. 애플의 4배로 나왔어요. 면적이요. 안드로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화면을 진짜 늘려놔야겠다. PC만큼.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너희들 안드로이드 폰 만들어. 화면은 800, 600. 노트북 크기죠. 이 정도면은 광고 들어갈 만해요. 그쵸? 그래서 프로필한 겁니다. 뭐 구글이 뭐 휴대폰 사업을 해가지고 뭐 MS를 이고 야후를 이고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년부터 일반 휴대폰 가지고 모바일 검색하면 구글 그냥 한 2, 3년 돈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 망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버티기 위해서 빨리 오히려 800, 600 화면을 넘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근데 애플 보니까 300, 400이에요 화면이. 크게 작아요 애플이요. 340, 480면 그렇죠. 아 이건 안 된다. 우리는 못 산다. 애플은 먹고 살아도 우리 구글은 죽는다. 저걸로 다 구글 쓰면. 그래서 저 오늘도 그 아이폰으로 구글 해봤는데 너무 화면 작습니다. 800, 600은 돼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만든 겁니다. 저게 이제 다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색 같은 건 마찬가지죠. 이거는 것들 다 해서 일반 키워드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들이 별 검색, 뭐 비주얼 검색, 그리고 객체 검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다 음악이 들려요. 랄랄랄랄랄라 노래 좋아요. 노래 제목 모르죠. 어떻게 검색하겠어요? 지금까지 검색 못했어요.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구글 아이폰에 그거 있죠, 음성인식이요. 아이폰 우선 검색 누르고 나서 랄랄랄라 따라 부르면은 아 그 원더걸스였지 무슨 노래가 딱 나오죠. 리듬을 검색해가지고요. 가족파 같은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인터넷 사진 봤는데 되게 멋진 건물이에요. 이건 무슨 건물이지? 모르죠. 사진만 봤으니까. 그거 사진 그대로 가족해 가서 업로드 시키면요 남대문이라고 딱 나옵니다. 뭐 오페라 하우스 호치에 딱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넣으면은 검색이 나오는 거예요. 리듬을 땅땅땅 치거나 멜로디를 누르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모바일에서 검색은요 PC 검색과 다르다는 거죠. 키워드 눌러서 하는 검색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검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길거리에 가다 꽃을 봤어요. 저 앞에도 꽃이 있습니다. 뭐 나무도 있고요. 여러분들 저 앞에 나무 다 모르죠. 공원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고 검색하고 싶은데 아무도 길 간 사람이 몰라요. 뭐 민들레라고 알려줘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네이버 가서 민들레라고 쳐본데 민들레란 걸 몰라요 사람들이. 산에 가면 더 모르죠 야생화는. 근데 그래서 한국이 알아야 될 야생화 뭐 백선의 아주 맨날 책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 여기 출판사 계신 분들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까 휴대폰을 대면은 민들레 그 사진에 폰카에 갖다 민들레라고 떠요. 뭐 몇 년생 잎을 해가지고 휴대폰 대면 나옵니다. 여기 혹시 그거 되려나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증강현실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요. 처음 보는 기기가 있는데 사용법 몰라죠. 여러분 맨날 CD 매뉴얼 사서 보고 그랬잖아요. 보면요. 근데 그 안경을 쓰면 저게 이제 그 컴퓨터 연결돼 가지고요.
순서를 알려줍니다. 몇 번 공구를 어떻게 하셔 순서대로요. 저 순서대로 하면 돼요. 저 1번 나사로 이렇게 들어올리세요 하고 하면은 저대로 하면 됩니다. 저 안경을 좀 구하기 힘들면은 근데 휴대폰 카메라 되면 나와요. 휴대폰 카메라면 지금은 1번을 갖다가 나사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은 뭐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뭐 저렇게 하라 또 설명이 나왔죠. 이렇게 들어올리세요. 그냥 위로 들어오면 부러집니다. 옆으로 비껴서 들어올리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본 기계들 여러분들 잘 몰라서 수리 맡기고 그러잖아요. AS 기세대 다 굶어준 겁니다. 저렇게 되면요. 네, 다 굶어준 겁니다.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영국에 처음에 갔다. 길을 잃었어요. 지도 있어봐 소용없어요. 현재 위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아이폰에는 다 GPS 달려있어요. 뉴초컬 보이나요? 그러면 길을 잃었네? 가까운 지하철역을 보여줘.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보여줍니다. 화면 켜져 따라가는 거죠. 내비게이션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무슨 동 갈래 뭐 강남역 가르쳐주면 강남역 쭉 가르쳐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건 사람이 들고 다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이 화면은 실제 공간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가 입혀져 있죠. 그렇죠? 레이어가 입혀져 있죠. 그래서 가상 그 공간, 버추얼 그 스페이스 버추얼 리얼리티와 진짜 현실 리얼리티의 그 스페이스 리얼 스페이스를 결합한 것이 증강현실이에요. 오그먼트 리얼리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데이터를 쭉 이렇게 붙여놔요.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여기 꿈놀이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항상 처음 오면 여기 올 때 어디가 꿈누리인지 몰랐죠. 아니 꿈누리 아니라 누리꿈인지 몰랐잖아요. 휴대폰 만약에 아이폰 있었으면요. 이렇게 쭉 되고 있으면은 저기가 누리꿈이다 하고 알려줘요. 저는 금방 저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누가 굶어주는 거죠? 네, 관광가에도 굶어주는 거죠. 이제 가면은 저 건물 뭐지? 딱 되면은 일본 항공 몇 년에 지었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남대문 몇 년에 지었으면 이런 거 다 나오는 겁니다.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일본 미국에서요.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호주를 처음 갔다 남반구 별자리 처음 보잖아요. 하늘을 향해 딱 카메라 대면은 현재 보이는 별자리 뭔지 알려줘요. 화면에 뚝 찝니다. 아까처럼요. 화면에. 왜 가능하죠? 그 아이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GPS를 통해서 XY 좌표라든지 내가 미터 단위로 내 현재 위치를 알고 전자 나침판이 있어요. 아이폰에 보면 나침판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현재 북쪽인지 동서쪽인지 알려줍니다. 북서쪽인지. 카메라를 이렇게 들면요. 그 각도를 알려줘요. 전자추가 있어요. 중력 센서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면은 현재 위치에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해서 동쪽으로 10m 이동해서 거기서 북쪽을 향해서 30도? 그 교보 빌딩.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서버의 그 위치만 정수해주면 서버에서 계산해가지고 광화문에서 우측 10m 북쪽을 향해서 10도, 30도면 교보 빌딩 보이겠네. 그래서 네가 현재 보이는 건 교보 빌딩이라 아까 그 건물에 교보 빌딩이라고 자꾸 표시해주는 거예요. 반대편 돌아서 하면 남쪽이라 그러면은 광화문 우체국. 광화문 정중앙에서 북쪽으로 10도? 이순신 장동산. 그게 이제 보면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증강현실하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진짜 미래 기술이었잖아요. 그쪽이 톰 크루즈 나오는 그런 마이너 리포트 나오는 그런 기술인데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갑자기 일반적인 기술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일반적인 기술이었냐? 난 여기가 본 거고요. 책에 설명이 됐는데요. 처음 왔어요, 여기에 제가. 죄송합니다. 좀 날씨가 차고 오니까 목이 좀 안 좋네요. 그런데 만약에 커피집만 가야겠다. 모르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어디 커피 스타벅스 있는지. 휴대폰 들고 삥 들면은 저렇게 파란색 점이 나와요. 요 앞에 100m 앞에 스타벅스 있어서 알려주는 거죠. 점들이요. 누르면 전화번호 나오고 가격 얼마인지 나오고. 저거를 뭐지? 되면은 저거는 김중태 레스토랑입니다. 스파게티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동네 가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상암동에. 여기 집값이 얼마일까? 부동산업자에게 가서 물어보자니 맨날 명함 주세요 그러죠. 그분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한다 그러잖아요. 참 잠깐 집값 좀 알아보고 싶은데 저 집 참 좋다. 저 집은 얼마일까? 사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딱 하면요. 저 집에 딱 멈춰요. 저 집 3억인데요. 김중태 씨 현재 3억에 내놨으면 전화번호 나옵니다. 그러면 김중태 씨한테 바로 전화를 가지고 3억에 내놓으셨네요? 이 동네 왔다고 우연히 봤는데 집이 참 괜찮은데 한번 저랑 한번 보시죠. 바로 이제 거인 거래요.
네, 부동산이 있어 망한 거예요. 부동산 되게 망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10년 전에 웹이 됐을 때 누가 인터넷에서 옷을 산다고 생각했겠어요. 입었던 옷도 갖다 주는 판국에 입주도 않은 옷을 누가 사니? 했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에서 옷을 사요. 아무도 무슨 종이는 넘겨야 제맛이지. 신문사 그랬거든요. 지금 종이를 안 봐요. 다 아이폰으로 보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라는 저렇게 이제 또 만약에 제가 런던에 여행 갔는데 돈이 떨어졌다. 알바를 구해야겠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말도 안 통하고. 아이폰 딱 들어가지고 딱 하면요. 런던에 알바 구하면 저 앞에 가면은 C 프로그래머 한 달 계약직 얼마. 여기는 롯데리아 저기 맥도날드 한 시간에 얼마. 뭐 해가지고 딱 몇 판 돼가지고 저 한국인데 알바 좀 쓸 수 없어요. 해가지고 바로 게스트 해가지고 세계인가 하고 휴대폰에 남아있으면요. 그런 세상에 먼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얘기죠. 라이란 브루아저 금방이요. 작년 6월에 나왔는데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9월 3개월 뒤에 2.0 나오고 지금 3.0 나왔어요. 근데 저기에 스타벅스는 떠요. 쭉 커피집 하고 눌렀는데 스타벅스 뜨는데 커피 비는 안 떠요. 그럼 어디서 약속을 정해요? 스타벅스 정해요. 이 동네 집 괜찮은데요. 분양 뭐 하지? 했는데 자이는 분양한다고 나와요. 3억 해가지고. 근데 레미안은 안 나와요. 정보를 제공 안 해가지고 라야에. 아이폰이나 해가지고 뉴 없냐예요. 그러면은 자이는 100채 팔릴 때 쟤네 레미안은 한 채도 안 팔리면은 500억이 차이 나는 거죠. 5억짜리 아파트 100채면요. 전국적으로 그런 거 한 100번만 반복되면 5조가 날아가는 거죠. 또 무서운 거예요. 휴대폰으로요. 매일 모바일 뱅킹을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0년 전만,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PC, 저희 가지고, 창구 여직원에게, 내 친구에게 10만원 송금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지금 그런 사람 없죠? 다 뭐 ATM기나 온라인으로 합니다. 노인분들 제하고는요.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야, 저기 한 100만만 보내줘. 그러면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고 거기서 바로 전송 이체하면은 모바일로 갈 텐데요. 현재 모바일 시장이 얼마냐? 온라인 뱅킹이요. 하루 약 33조, 35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온라인 뱅킹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요? 1경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단위죠? 경이란 단위요. 그죠? 우리 뭐 국가 뭐 저기 뭐 이런 것 저기 뭐 GNP에도 뭐 100조, 200조 나올까 말까 하는데 경이란 단위 처음 들어보죠. 천조 단위고 2000조 단위고 1경 124조예요. 근데 매일 현재 그 33조 중에 11조를 누가 하고 있냐? 신한은행이에요. 그렇게 맨날 신한은행 소녀시대 등장하잖아요. 돈 많이 버니까. 근데 모바일에서 농협이 참 좋다. 편하더라. 그래서 농협이 모바일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은 2, 3년 된요. 신한은 저 밑에 떨어져 농협이 하루에 30조를 갖다가 먹는 거예요. 아,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보면요. 그래서 이게 증강현실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 저 같은 사람들 되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줘요. 한번 보시죠. 제가 사람들이 참 없거든요. 맨날 사람 보고 언제 뵀죠? 그럽니다.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 저를 어쩌다 한번 보지만 저는 여러분 같은 분 매일 몇십 분 만나니까 명함 주고 나면 다음날이면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해요. 하루 몇십 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 보시면 제가 기억 못해도 그러려니 얘기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록을 해뒀다. 기록해도 사실 이름을 모르잖아요. 주소록이 한 1000명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름 매치가 안 돼요.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제 주소록이 휴대폰에 주소록이 있었는데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네, 자기 딱 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제 9시에 이제 거래처 갔어요. 회의를 갔어요. 그래서 뭐 거래처 치는데 저 인간을 내가 언제 만났더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직원이 네, 되면은 저 인간이 누구냐? 댄이라고 하는 놈이네. 그래가지고 내가 쟤하고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사귀었어. 기억 안 나요? 쟤한테 내가 언제 이메일 보냈는지 트위터 했는지 사실 기억 못하잖아요. 제가 트위터 하다 보면 수백 명을 잘 주고받는데 저 인간하고 주고받은 이메일하고 트위터를 다 표시해줍니다. 내가 쟤하고 전에 저런 일이 있었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컴퓨터 다 해주기 때문에 SNS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증강현실 참 재밌죠 보면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사람들 머리에 동동동 뭐 하나 떠다니죠. 저거 웃어 보이죠? 여러분들의 아들딸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들딸이 많이 쓰는 10대가 많이 쓰는 메신저 뭔지 아시죠? 뭐 쓰죠 10대들이요? 안 쓰는 레이터는 안 써요. 버디버디 쓰죠. 버디버디를 뭘로 쓰죠? 뭐에 쓰죠 그걸로요? 메신저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럼 버디버드 메신저 안에서 왜 깔아놨죠? 알림이 기능이에요. 얘네들 12시 학원 갔다 오잖아요. 이 분당에서는 학원. 그런 12시 오면은 집에 오면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왜 버디버디를 가지고 메신저를 안 하냐? 그럼 메신저 뭘로 쓰죠? 문자로 합니다. 그 유료로 나쁜 놈들이. 부모가 뼈빠지 버렸더니 그걸 갖다가 문자로 날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죠. 집에 오자 PC를 키면 바로 온라인 게임에 들어갔는데 버디버디 띄워봐야 리니지나 카운터 스트라이커는 버디버디가 안 돼요. 그러니 근데 버디버디를 띄워놓으면은 띵동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버디버디 리스트 보면 온라인 접속중 딱 표시가 되잖아요. 메이트처럼. 그러면은 아 이놈이 집에 와서 PC를 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를 보낸 거죠. 야 저기 중태야 리니지 앞에 버드나무로 와. 이제 리니지로 딱 가요. 아니면 카운터 스트라이커 저기 무슨 맵을 하면 가면은 사다리 있고 버드나무에 말풍선 달고 탁탁탁 올립니다. 야 오늘 담임 선생님 뭐 해오라 그랬니? 아 우리 담임 선생님 오늘 뭐 하라 그랬어? 아까 보셨던 거예요. 대화를 뭘로 하냐? 게임 안에서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습니다. 반 애들이랑 카트라이터나 테일즈 런안에서 만났어요. 야 아까 저기 수업 시간에 뭐 했어? 막 달리면서 얘기해요. 야 아까 수업 시간에 뭐 했어? 그러면은 아들이랑 테일즈 런안에서 막 달리면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저게요. 저 여러분들 머리에 페이스북에 아이콘 뜨고 뭐 싸이월드 미니홈피 아이콘 뜨는 거 농담이 아닙니다. 예,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게 변화가 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사이트, SNS는 다 아실 테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이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한 달 만에 2배로 페이지 뷰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광고 몇천 대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소셜게임 한번 보세요. 소셜게임을 하자 모바게던 9월에 174페이지 뷰거든요. 이거 자체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성장한 거 이렇게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근데 11월에 갑자기 327로 2배가 됐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게임을 넣었어요. 소셜게임. 징가라는 사이트 보셨죠? 와우를 만드는 브리자드가 2억 명 액티브 유저 만드는데 몇 년 동안 걸렸어요. 10년 동안 뼈파지 고생해서 됐어요. 세계 최고 게임 회사가. 징가는 순식간에 2억 명 넘어버려요. 액티브 유저 2억 3천만. 그래서 돈도 8억 1억 달러 맨날 투자 받아요. 소셜게임 때문에 그래요. 아, 소셜게임 뭔지 모르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미니홈피는요, 아바타 도토리 가지고 나서 차 한 대 주면 차 옆에 딱 표시되잖아요. 그죠? 미니홈피나 이렇게 아바타 아이템이 아주 옷 하면 옷이 딱 표시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주는 거죠. 야, 저기 애인, 내가 화분 안 줄 테니까 잘 키워봐. 여기 강아지도 한 마리 잘 키워봐. 강아지를 주고 가요. 이 여자친구가. 그걸 자기는 휴가 가. 나는 걔한테 맨날 물 줘야 돼. 매일 한 번씩 소셜 싸이월드 가지고 물 주고 꽃밭에 물 주고 화분에 물 줘야 돼요. 하루 이틀 제가 바빠서 물 안 주면은 강아지 굶어 죽고 화분 시들어 죽고 꽃밭에 해폐가 돼요. 그럼 나온 다음에 여자가 딱 뭐라고 해요. 너 강아지 죽였어? 너 내다 내진 이거밖에 안 돼? 이제 갈라쓰자는 거죠. 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매일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미니홈피에 싸이월드를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가야 돼요. 물 주고 밥 줘야 되기 때문에 개밥 주러. 근데 내가 개밥 주러 했는데 저도 바쁘잖아요. 저도 바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개밥을 안 줬는데 친구 홍길동이 왔어요. 제 홈페이지를. 미니홈피 딱 왔더니 꽃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걔가 굶어죽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홍길동이 와서 아, 이 중태는 뭐 하는 거야. 이 자식 이러다 헤어지겠네. 그래가지고 그놈이 와서 야 저기 중태강아지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 밥 좀 먹어. 너 저 꽃에 물 좀 해가지고 걔가 살려줘요. 제가 휴가 갔다 출장 갔다 와서 제 친구 길동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너 때문에 여자친구 안 헤어졌어. 이러니 페이지 뷰가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게 어떻게 돼요? 매일 가야 되는 게 된 겁니다. 아 무서운 게임이에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게임입니다 이거. 아 이런 것 좀 무서운데 왜 이런 걸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모바일 얘기는 됐고요. 콘텐츠 시장에 관한 것만 어차피 질문을 잘 안 하시거든요. 질문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2, 3분 더 할게요. 아까도 안 하셨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쉬는 시간에요. 모바일을 다운로드 시장으로 보면 대책이 없어요. 게임 만들어가지고 뼈빠지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게 뭐 10,000명이 다운로드 받고 10만 명 다운로드 받는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복권이에요. 그건요. 되면 좋긴 한데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서비스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조 클럽에는 코스닥 기업 몇 개 없죠. 아시아나항공, 국민은행, 네이버. 그 다음에 누구인데 이제 네이버 도망갔죠. 저기 상장회사로요. 그 메가스터디. 예. 메가스터디 같은 회사를 이 회사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 시장 20조 넘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에 뭐 무슨 프로를 만들어요? 저는 다운로드 게임 만들어가지고 1달러씩 1,000명 받아봐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00만 밖에 안 돼요. 10,000명 받아봐요. 저기 1만 달러고요. 앱스토어에다 이런 거 올려요. 원어민 회화 앱.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원어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모바일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원어민 회 딱 올렸더니 필리핀 이제 여성분이 나오고 인도 여성분이 나오거나 이제 뭐 아니면 영어 뭐 여러 영어과 이제 여성분들이 좀 저렴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요즘요. 이 애플 앱스토어 관리 잘 되니까 컴퓨터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람들 괜찮아요. 그거 다운로드 시장 아니죠.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렇게 받는 시장이잖아요. 정액제 시장, 그죠? 서비스 시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100만 명 모았다, 회원을. 아니, 10,000명만 모아도 얼마죠? 10만 원씩? 매달 10억이죠. 100만 명 모으면 매달 1,000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모바일의 저기 메가스터디가 아니라 기가스터디가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영어 회화로 매출 1조 달성한 기가스터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다운로드 시장으로 자꾸 보시면 안 된다는 게 계속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비즈니스 굉장히 강점을 가진 데가 누구죠?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인간들이요. 한 번 내려받고 이건 안 돼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내려받고 나서 매달 돈 내는 거. 이건 뭐 10,000원짜리 10,000명만 모으면은 매달 1억이 들어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 책에도 적혀 있어요. 프로는 공짜로 나눠주고 매달 저기 회원제로 얼마씩 받는 그런 서비스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을 이렇게 다운로드로 받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건 책에 있는 거 보면 되시니까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아까 먼저 오신 분 얘기 들었죠. 킨들 2배로 화면 키운 이유요. 뒤에 오신 분들 못 들으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복불복이네요. 요것도 얘기 들으셨죠. DMB 얘기도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요것만 얘기해드리고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두 개가 모바일의 애로사 제가 앞에 들었잖아요. 모바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작은 화면이죠. 그래가지고요, 10년 전에 TV, IMT청 광고할 때였어요. TV 튀어나오고, 영화 튀어나오고, 안성기 씨 튀어나오고, 막 게임 튀어나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TV 보고, 영화 보고 그랬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 내로 안 될 거다. TV는 받아야 영화는 못 볼 거다. 여러분, TV하고 영화가 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 같아 보여요? 둘 다 동영상 아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그거 있어요. TV는 스토리, 영화는 이미지다. 눈으로 현혹되면 안 돼요. 모바일 같은 것처럼 비즈니스 볼 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성분들, 아주머니들요, TV 틀어놓고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서 그랬죠. 아이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네. 아이고, 드디어 제가 지금 유산을 상속받게 됐네. 아이고, 전현이 하고 싹 한번 쳐다보고 못된 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장 안에 막장이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화면을 안 봐요. DMB 틀어놓고 격투기 틀어놓고 축구 틀어놓고 막 인사다가 슛골이 나면은 최성령 뭡니다 슛골이 나면 최성령 골이 넣었어? 그때서 봅니다. TV는 스토리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관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쉬 마려운 거죠. 죽겠죠? 쉬는 마려운데 그 2분을 못 갔다 오죠? 잠깐을요. 왜죠? 그 2분의 그 화면을 못 보게 되면 영화를 망치게 되니까요. 우리가 흔히 같은 동영상이 아닐까 생각하지만은 그 화면의 크기라든지 이에 따라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TV는 조그만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9시 뉴스 연속극 조그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화면에서요. 화면 안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영화는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왜? 2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이미지 1초마다요. 그리고 그 조그만 화면은요, 자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려면 최소한 2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막이 들어갈 정도로 화면이 커져야 돼요. 아까 안드로이드 만든 이거 화면 키우기 위해서라고 그랬었죠. 지금에 와서 PNP 이제 5인치 30인가 이제 와서 PNP로 영화를 보기 시작하죠.
휴대폰이 아니라. 이제 그 PNP가 휴대폰한테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바일에 관한 이해라는 것이요. 모바일의 그 특성 작다는 것, 그것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잘할 것 같지만은 이 DMB 보면 엉뚱한 얘기 나오고 킨들 그렇고요. TV와 영화 똑같은 종류 영상 아닌 거지만 전혀 다른 매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모바일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된다는 것이고요. 앞부분 나왔던 거 다시 이제 결론에 저기 약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뭘 하시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모바일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TV는 보는데 휴대폰으로 영화는 안 볼까? 옛날에. 왜 DMB를 움직이면서 안 보고 집에서 자기 방에서 볼까? 왜 킨들 화면을 2배로 키웠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0년 내내 그 DMB 가다 보니까 망하는 거고 아마존 1년 만에 바꿀 수 있는 순발력 가졌으니까 계속 커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이해했으면 빨리 그걸 제대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오늘 일단 강연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예, 아까 10분에 그렇죠. 9시 40분 했으니까 한 9시 10분까지 가능한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하십시오. 예, 너무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메모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마지막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TV는 작은 화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영화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봐야 된다. 지금 현재 모바일 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현재 저희 나라에 출시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년 반 전에 미국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무선 와이파이를 쓰면서 통신 시장이 갖고 있는 텔코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사용자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약간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방송 시장, TV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아이폰처럼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다른 윈도우를 지금 모바일이 대세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TV 시장도 IPTV가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답보 상태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유료 방송의 알프가 2만 원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처럼 한 5만 원대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아이폰과 같은 또 다른 서비스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유료 방송 시장의 플랫폼에서도 아이폰과 같은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견까지는 없고요. 비슷합니다. 일단 제가 역으로 질문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IPTV를 볼까요? 모바일 TV를 볼까요? 아이폰으로요. 어느 쪽으로 볼 거라 생각하세요? 내년, 내후년에요? IPTV 앞에 커다란 화면 앞에 사람들 앉아서 TV 볼 것 같습니까? 모바일 TV를 볼 것 같습니다. 아닐 거란 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이제 TV 앞에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현대인들이요. 그래서 그냥 짜투리 시장이 유행해가지고 파편화된 TV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바일이 TV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IPTV보다는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모바일이 중요한데요. TV는 영화와 달리 TV는 특히 모바일의 최강점이 있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TV 하는 업체들이 강의 중간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냥 분산형 서비스를 안 만들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분산형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은 전에는 수백만 명이 한 군데 가서 보면요. 지금은 한 군데 수백만 군데 보내는 걸 분산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침 신문 배달 어떻게 보죠? 매일 집으로 배달되어 오죠. TV 어떻게 봅니까? 오프라인에서는요.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거 보죠. 송출된 걸요. 라디오도 그렇게 듣고요. 그리고 음반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매장에 가서 듣지 않죠. 어디서 봅니까? 사가지고 자기 방에 꽂아두고 필요하면은 비틀즈 CD 꺼내서 듣죠. 다 자기 집에서 개인들이 개인화된 데서 보고 듣고 그러거든요. 소비를 하거든요.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도 그렇게 가면 온라인도 그렇게 하면은 학습이 필요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TV를 보려고 그러면은 KBS라는 데를 가요. 여러분들 삼성 광고를 보려고 삼성전자 본관에 가요? 여기 시청에는 안 가잖아요. 삼성전자 광고는 어디 집행되죠?
우리 집으로 배달되는 콘텐츠에 신문에 끼어서 오거나 TV에 배달된 TV에 끼어서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 하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광고를 볼 때 어디로 가나 그러면 웃기게도 삼성전자 사이트로 오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프라인과 달라요. 유튜브가 2006년에 떴잖아요. 2005년에 만들어가지고요. 유튜브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전에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들었어요. 노래나 동영상이나 TV를 들으면요. 판도라 갑니다. 판도라에 가가지고 노래를 듣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다음날 또 집에 갔다 또 듣고 싶으면 판도라 또 가요. 가면 뭐라 해야 되냐면 검색을 해야 돼요. 키워드입니다. 이정현 박고를 쳐줘야 돼요. 안 치면 안 나오죠. 100% 쳐줘요. 100번 갈 때마다. 근데 매번 100번 내 거기 가서 들어야 돼요. 노래 듣고 친구 끌고 갑니다. 판도라. 이거 오프라인 해봅시다. 음반 가게가 있는데요. 서점 음반 가게 있는데 서점에 음악계 친구 노래 좋다고 가서 듣고 그냥 와요. 다음날 또 듣고 싶으면 또 가는데 구사로 바뀌어서 한 달 뒤에 가니까 밀려가지고 신간에서 찾아요. 한 년, 1년 뒤에 갔더니 검색문제가 뭐냐면은 이정현인가 김정인가 박정인가 아니 가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노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10년 전 노래 기억 안 나죠? 멜로디만 기억나고요. 가사하고만 일부만. 검색도 못해요. 키워드는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게 써요. 판도라 와서 TV 영화 보고 판도라 벅스 와서 노래를 들어라. 유튜브 어떻게 됐죠? 아까 화면 잠깐 보실까요? 사실 중요한 질문이셨는데요. 이런 걸 모바일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여기 화면이 있어요. 그 화면이요. 예전에는 이거 동영상, 그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거 다 그 사이트 가서 보셨죠. 2000년 유튜브는 이거를 포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노래 마음에 들면은 사든지 친구 집에서 마음에 들면 야 그거 복사해줘. 복사해 오든지 아니면은 뺏어 오든지 가져다가 자기 책꽂이 넣고 마음에 들면은 책꽂이에서 꺼내서 들어요. 그래서 포가 그래서 네 블로그나 민영표 꽂아다 마음에 들면은 노래 눌러서 노래 비틀즈에서 에스터디 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여기서 보고 이소룡 되게 재밌다. 그럼 여기서 또 포가하기 누르지 카피요. 저도 걔도 포가요. 내 친구 집에서 노래 주면 거기서 바로 테이프 복사해서 옛날에 포갔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를요. 음악이요.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했는데 그 TV나 그건 안 해. 지금도 KBS 오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분산형 서비스를 해본다 해보세요. 제 민윤피가 있어요. 트위터가 있고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요. 근데 거기 아침에 딱 홈피 한번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 방송국이. 그래서 여기 방송국 KBS 있고 MBC 있고 SBS가 있으면 채널을 누르면 KBS가 나와요. KBS 드라마 1박 2일 보시 1박 2일 누르면 거기에 로그인 창이 떠요. 로그인 창 누르면 500원 과금 나오면 500원 결제하면은 제 미니 홈피에서 KBS 드라마가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KBS 보다가 재미없다. 영어 공부해야지. 그럼 YB24 채널 눌러야지. 또 YB24 영어 듣고 또 500원 내고. 이걸 갖다가 제가 KBS에 가서 드라마 누르고 드라마에서 수요 드라마 뚝뚝 눌러가지고 삼동양 누르고 또 그 다음에 SBS 또 그 짓을 하고 딱딱딱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YB24 가서 중국어 이열산 가서 중국어 배우고 이러니 아예 거기를 안 가버리는 거야. 짜증나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는요. 이거 서비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조 5천억에 팔렸어요. 6개월 만에. 왜 그렇게 됐죠? 포괄이 무서움인데요. 이 사이트에 10,000명이 오게 하려고 그러면요. 광고비에서 1,000만 원 들었어요. 10,000명이 오게 하는데 TV 열심히 하죠. 근데 10,000명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거 1억 명 늘리려면요. 1,000억대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 1,000억 광고에도 1억 명 못 옵니다. 그 사이트에. 근데 이 사이트는요. 그 10,000명이 포괄했더니 포가 있어. 10,000명이 포가겠더니요. 그 10,000명이 네이버 붐에 포가고 DC 갤러리 포가 우리 카페 포갔어요. 근데 우리 카페나 DC나 네이버 붐이나 뭐 아니면은 IT민원은 하루 방문이 또 10,000명이잖아요. 10,000명이 포간 곳에서 또 10,000명이 봐요. 몇 명이 본 거죠? 1억 명이 본 거죠. 전 세계 사이트 수백만 개 있거든요. 하루아침 1억 명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란 게 있어? 하루아침 1억 명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조 1,000억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분산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TV 콘텐츠 굉장히 좋아요. 그 꼭 공중파 TV뿐만 아니라요. 케이블 TV나 개인 TV나 앞으로 소규모 독립 TV들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요. 다만 분산형으로 가야 돼요. 만약 소규모 업체들 연합을 해가지고 어학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옴니아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 딱 누르면은 이열산 중국어 YBM 시장을 딱딱 해가지고 한꺼번에 결제해가지고 채널 해가지고 볼 수 있다. 이게 진짜 팁이거든요. 내 휴대폰에서 어학 채널 딱 눌러가지고 YBM 시장과 이열산 해가 딱딱 눌러가지고 중국어 딱 듣고 출퇴근길에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SBSI, 뭐 KBS, 뭐 MBC 이런 데 들어가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TV는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고요. 모바일이 참 좋은 콘텐츠예요. 근데 영화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집중해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 현대인에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화는 사실 어려운 시장이에요. 모바일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확실히 스크린이 강점이 있어요. 영화는 오히려 스크린도 많이 보죠. 지금 보면요. 아바타 1000몇 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가 애매진 게, IPTV가 애매진 게요. 영화관은 큰 스크린이나 장점이 있고, 여기서는 휴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집에 있는 이 요만한 TV는 별로 이게 애매한 거예요. 크기도 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 마음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IPTV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IPTV는 힘들어요. 그래서 IPTV 쪽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죄송합니다만 그 IPTV는 되게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좀 그렇고 모바일 TV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기 이 교환을요. 제 홈페이지 이렇게 좀 얘기하면 이거 TV 중계할 텐데 다운됐는데요. 이따가 저 카메라 중계 끝나면 주소 알려드릴게요. 내려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많이 알려드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운받은 제 홈페이지 트래픽 얼마 없거든요. 예, 막통됩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충분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잖아요. 아주 다른 질문 받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간에 TV가 굉장히 기회가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유료화도 굉장히 쉬워요. 건강 채널로 시작해가지고요. 어학 채널 같은 거. 예. 두 번째 분요. 여기 먼저 하시고 제가 이따 받을게요. 예. 예. 얘기하셨는데 그 신용카드 결제 기능에 예. 모바일 탑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SKT랑 하나카드도 합병을 했고 많은 신용카드 회사에서도 그런 쪽으로 진출을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직 가시적인 뭐는 없다 이거죠. 근데 그렇죠. 향후 5년 내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폰의 출현과 여러 인프라의 어떤 그 달라짐으로 해서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5년이면 너무 길죠. 예, 제가 얼마 전에 박경철 씨의 KBS 라디오 가지고 얘기하면서 쭉 대담했는데 끝나고 나서 박경철 씨가 첫 마디에 그거였어요. 그게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뭔 소리냐 그러면요. 10년 전 1월 12일에요. 2000년이죠. 2000년 1월 2일에 서울에 메가패스라고 아시죠? ADSL 초수통신망이요. KT에.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절반은 그것을 쓰실 텐데요. 가입자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0명이에요. 그러면 2000년 1월 1일에 우리나라 사람들, 서울시민이 그러면 지방은 말 것도 없고, 섬나라는, 섬이나 지방은요. 예. 그분들 메가패스가 없으면, 서울이 없었으면 지방분들도 당연히 없을 테고요, 당연히요. 그래서 서울시민들 뭐 했어요? 인터넷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안 했다는 얘기예요. 5천만 명이 인터넷 안 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여기 김성문 팀장 계시는데 2005년에 강의하면서 이제 몇 분들 강의해가지고 시민투 쓰면서 여러분들 인터넷 쓴 지 3년밖에 안 됐고요. 네이버 쓴 지 1년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놀래요. 옛날부터 네이버 쓴 것 같고 인터넷 쓴 것 같은 뭔 소리냐고. 옛날부터 뭐 DC. 2000년 1월 1일에 서울에 메가패스 서비스가 없었어요. 2000년 1월 1일 뭐 했냐? 한 200만 명 정도가 천리안 유니티를 하고 있었어요. 모뎀으로요. 그래서 2000년 상반기 결산이 나왔는데요. 천리안 매출에 200만 명이 매달 만 원씩 내잖아요. 매달 200억 들어오거든요. 2200억 매출했었어요. 엠파스가 몇 년 돼서 2004년 5년 200억 매출 이런 얘기 할 때였으니까 감이 가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2000년에 여러분들 액정 획득이었다고요. 2000년에 우리나라 분들 인터넷을 안 했어요. 물론 일부 매니아들은 뭐 PC방 가서 하고 뭐 집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했겠죠. 일부는. 하지만 집에서는 안 했어요. 집에서 모뎀으로 인터넷?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여자 사진은 나왔는데 쓱쓱쓱 한 5분 걸려요. 플레이베이지 사진은 나오려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모뎀 어떻게 인터넷 합니까?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99년에 메가패스는 아니고요. 하나로 ADSL이 들어와요. 그 넓은 관악구 50만 100만이 사는 관악구에요. 딱 한 건물. 서울대구 사거리 제일 큰 건물이 있어요. 20m짜리 센츄럴 오피스라고요. 거기에 99년에 하나로 ADSL이 들어와요. 관악구 딱 한 건물.
제가 그걸로 이사 갔어요. 99년에요. 3회가짜리를 갖다 4만 원에 쓴다 그러니까. 그 당시 56개 56만 원, 2호 6개 256만 원, 월사용료, 전용선이요. 1메가 해가지고 뭐 이온 티온 아시잖아요. 1000만 원. 그런데 1메가 뭐 3회가 갖다가 100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99년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되게 오래 준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준비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인터넷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CD 같은 경우에 70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70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80년대에서 규격이 정해지고 90년대 우리에게 보급돼서 2000년 돼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있잖아요. 디카 75년부터 만들었어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아까 계속 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가지고 안 된 것뿐입니다. 안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막혔던 게 터지는 순간 뭐가 되냐 그러면요. 폭발을 해요. 아이폰이 바로 이번에 그런 역할을 한 건데 스마트폰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 책에도 잠깐 써놨으면서 인터넷 전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까지 인터넷 전화 가입자 몇십만 안 됐어요. 인터넷 전화요. KT에서는 그 억지로 막았어요. 인터넷 전화. 시내 전화 가입자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인터넷 전화 싸잖아요. KT는 5,000원에다가 뭐 졌다 걸 때나 분당 300원, 500원 국제전화 시외 전화. 그런데 인터넷 전화는 가입자끼리 공짜, 국제전화도 거의 뭐 저렴해. 뭐 가입비 1,000원, 월정에 1,000원 좋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거 쓰겠어요? 가입비 5,000원에 분당 500원짜리 쓰겠어요? 가입비 1,000원, 그러니까 월정액 1,000원에다가 가입자끼리 공짜, 국제전화 뭐 몇십 원짜리 쓰겠어요? 100이면 더 싼 거 쓰죠. 그게 대세예요. 그래서 근데 왜 못 갔냐? KT에서 계속 070으로 누른 거예요. 억누른 거죠. 070은 이러면 스팸을 알잖아요. 근데 또 워낙 싸니까 그걸 쓴 사람이 몇십만 명 있었어요. 워낙 싸니까. 기업 같은 경우. 그래서 자기 기업끼리 어떤 자사끼리. 그게 30만, 50만 됐었는데 결국엔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 그런 거죠. 야, 방통위. 우리가 왜 070이라는 전화번호를 써야 돼? 이 괴로움을 당해야 돼? 이 좋은 서비스를. 번호 이동 시켜줘. 2008년 9월에 번호 이동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해지는 시내전화 지금 이제 바꿀 수 있죠. 인터넷 전화로 해요. LG나 삼성으로 해요. 2008년 9월에 번호 이동 생기고 나서 1년 뒤에요. 작년 말에요. 인터넷 전화 몇 회선 가입했는지 아세요? 관심 없는 잘 모르실 텐데요. 6만 회선이에요. 600만 회선이요. 4인 가정으로 사료 2,400만 명 인터넷 전화 쓰죠. 우리나라에요. 상상이 되세요? 1년 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인터넷 전화 쓰고 있다는 게 내년에는요. 올해죠. 이제 해봤겠으니까요. 1,200만 가구 이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을 누가 먹었죠? KT가 못 먹죠. KT는 나갔으니까요. LG데이콤, 마이 LG데이 070이라고 맨날 TV 한 거는 걔네가 200만 명 먹어왔어요. 600만 명 중에서요. 그 다음에 삼성이 먹고. 책에 나온다. 그 책이에요. 저 책이에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한순간이요. 아이폰 2007년에 나왔어요. 앱스토어가 작년에 나왔어요. 2008년에 나왔습니다. 2008년 나온 앱스토어가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모든 소프트 하드웨어 다 무너뜨려요. 대노키아라고 했었죠. 14년 동안 흑자. 항상 흑자. 누가 삼성이 감히 어떻게 노키아를 건드려 했는데 어떻게 됐죠? 2008년에 흑자. 10몇 달러. 조단 흑자다가 작년 어떻게 됐죠? 3분기 보시면요. 16달러 적자. 적자가 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보통 예측도 하잖아요. 환율 해가지고 모두 위험 관리 하거든, 기업들이요. 흑자 이렇게 좀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쭉 밑으로 떨어져요. 1년 만에요. 삼성, KT 하루, 한 달에 시내전화 몇 명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20-30명씩 빠져나가요, 한 달에요. 여기 카메라 있어가지고 제가 말 함부로 못 하는데요. KT 다니는 분들요, 명함을 못 파요. 그만 돈 많은 KT 뭐 그래. ADSL, 조 단위로 빠져요, 매출이요. 여기 젊은 분들요, 지방에 하숙 다니는 젊은 분들요, 대학생들요, 옛날에는 ADSL 가설했죠. 제일 먼저 하숙, 방 옮기면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애들 방 옮기면 ADSL 가설해요? 가설했다, 뭐 2년 약정해도 복잡하더니 3개월 되면 어떻게 하죠? 와이브로 하나 신청하고서 그걸로 그냥 무선으로 쓰다가 옮기면 그냥 그 와이브로 그냥 무선 모든 들고 그냥 또 옆 동네로 이사 갑니다. 하숙집을요. 여기 신혼여행 앞으로 저기 결혼하실 분들요. 결혼한 다음에 시내전화 가설할 거 집에요? 안 하고 있죠. 아내도 휴대폰 하면 남편도 휴대폰 그걸로 땡이에요. 시내전화 쭉 내려가고 ADSL 쭉 내려가요. 조 단위로 내려가요. 1년에 600만 명까지 빠졌잖아요. 1년에 600만 명이요. 600만 명 곱하기 10만 원씩만 해도요. 6천억입니다. 모든 거 짜고 지금 감량 경량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KT가 몇 명 줄였죠?
3분의 1 잘랐어요. 9,000명이요. 명예퇴직. 이번에 저희 선천함도 잘렸어요. 50만 갔는데. 9,000명 줄였어요, 이번에요. 그리고 명함도 못 파줘요. 왜? 매년 조 단위로 매출 떨어지니까. 이리슬 내려가고, 신혜전화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날린 겁니다. 여러분들 피부 잘 못 느끼시면요.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AT&T나 아이폰이 바뀔 때는 1년이면 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물론 금방은 아니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준비가 딱 터진 순간은 그게 1년. 인터넷 전화 보답터 처리해가지고 옛날에 새로운 데이터 하면 인터넷 전화 했잖아요. 10몇 년 된 기술이에요. 기술은요. 스마트폰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막판에 터트린 사람이 눈에 들어가지고 1년 만에 시장이 바뀌는 것 뿐이지 기술은 10년씩 준비된 겁니다. 다요. DVD든 CD든 다요. 그래서 5년 너무 길고요. 보셨잖아요. 한 달 만에 아이폰 20만 대 팔리고 옴니아 20만 대 팔렸잖아요. 그죠? 40만 대 팔렸잖아요. 11월 28일에 시작해가지고 12월 28일 한 달 사이에 아이폰과 니옴니아가 40만 대 팔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람 아이폰 개통했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이 뭐 된장녀에 뭐 했던, 뭐 폼으로 샀던, 그냥 멋으로 샀던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는 뭐냐면 어느 순간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모바일 뱅킹으로 간다. 하나뱅킹이 작년 여름에 그 서비스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6개월 만에 이번에 나온 거였어요. 12월 11일 날에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행이 약간 늦었죠. 걔네 그쪽도 준비하다가요. 근데 아이폰 상자는 그밖에 없어요. 10만 명, 20만 명은요. 하나은행 바뀌어요. 모바일 뱅킹. 근데 되게 편해요. 서번사는. 20만 명 하나은행 계좌 틉니다. 저도 아이폰 다음 주에 살 건데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하나는 계좌 터요. 저도요. 그래서 바로 돈 보내고 받을 수 있거든요. 무섭다니까요. 그거요. 5년 아니에요. 5년이면 이미 강산이 바뀌어요. 예. 2000년에 우리 인터넷 안 썼다니까요. 2000년에 안 쓰던 인터넷 그 당시 누가 이랬죠? 라이코스, 다음 얘네들이 있어요. 검정기 왔다 갔다 하고 뭐 할아버지는 야후 그러다가 2003년에 네이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인으로요. 뭐 검색이 아니라. 그리고 2004년 네이버가 1위가 되고요. 그렇게 된 걸 보면요. 2006년에 유튜브라고 동영상 UCC에서 맞박이막이 치고 그랬었죠, 보면요. 기억나시죠? 2006년 얘기예요. 2007년에 아이폰 등장하고요. 2008년에 앱스토어 등장하고, 작년에 광풍 일고, 올해요. 아까 있잖아요. 현금 싸우던 삼성, 애플의 피 터진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요. 중국냐 사느냐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플랫폼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특하다가 왔는데 지금 플랫폼이 스마트폰을 딱 이제 정확하게 시장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내년 2년이면 아마 거의 바뀔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요.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인터넷 그래가지고 2000년에 인터넷 없었잖아요. 전 국민 인터넷 쓰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000년 인터넷 안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4천, 5천만 명이요. 1년 반 걸려요. 1년이 지난 2000년 12월, 12달 지나니까요. 우리나라에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가 380만 가구 정도 됩니다. 4인 가전으로 446, 1600만 쓰고요. 2001년이 되면 1000만 가구 보급됩니다. 4인 가정으로 4천만. 이제 보급 안 됐는데 안 한 거죠. 돈 없어가지고. 그런 거죠. 1년 반이면 세상이 뒤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인터넷 쓴 겁니다. 1년 반 뒤면은 여러분들 그렇죠. 노인네들은 스마트폰 안 써.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파는 게 스마트폰밖에 없을 거예요. 1년 반 뒤에는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 기능을 안 써도 스마트폰은 사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쓰게 되고. 그래서 1년 반 뒤 내년 2011년이 되면요. 모바일로 뱅킹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정말 이미 벌써 아이폰 사용자는 모바일 뱅킹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 모바일 뱅킹 안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보면 위피가 있고 뭐 통일이 안 되고 뭐가 있고 뭐 유심이 안 되고 등등 기술적인 게 그렇고요. 그냥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졌네요. 저 끝에 계신 분 질문하시고요. 네, 저희 녹화도 끝나야 되니까 그 질문 여기까지 받고 나머지는 번외로 시간 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계속 여기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세대 그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게 스마트폰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회사 쪽의 플랫폼이 가장 경쟁력이 있으실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건 저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플랫폼 자체로는 사실 애플의 플랫폼이 좋긴 한데 항상 문제는 그 애플은 혼자라는 거죠. 혼자 먹는 시장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항상 퍼센트로 따지면
그 유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점유를 합니다만 어쨌든 한계는 있고요. 현재로서는 공개된 플랫폼이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HTC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바라든지 대리나 뭐 아니면 모토로라도 전부 다 안드로이드 폰으로 됐고, 우리나라 삼성, LG도 안드로이드 폰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앞으로는 더 낼 거고요. 올해는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왕이 어차피 싸울 거면 공개된 플랫폼에서 각자 기술로 싸우는 게 그냥 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이통사나 아니면은 그 단말기 제조사나 서비스 업체는 안드로이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안드로이드 경쟁되는 플랫폼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블랙베리의 림사의 그 블랙베리도 거기만 지는 해고요. 이미 벌써 졌고요. 그 남은 게 이제 신비안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신비안도 알다시피 그 노키아 한 곳에 사다 보니까 많이 힘들게, 걔네가 원래 먼저 개방을 했어야 됐어요. 한 3년 전에, 아니면 최소한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개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개방 안 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라고 볼 수 있고, 안드로이드 변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도 피처폰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다만 안드로이드를 아주 구글 쪽으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개 OS이기 때문에 마치 리눅스가 누가 시장이냐고 하면은 참 애매하죠. 레드햇도 아니고 뭐 우분투도 아니고 그런 정도 느낌이요. 그래서 아마 그 플랫폼 자체는 어쨌든 간에 안드로이드 갈 수밖에 없어요. 공개된 게 그거기 때문에 애플 아닌 다른 기업은 안드로이드밖에 대안이고밖에 없어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기능 많고 공개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구글도 거기서 경쟁하고 다른 업체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뻔히 시장이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년 뒤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제 또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가지고 저런 혁명적인 가져올지 IT 쪽에는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년까지는 그냥 안드로이드, 애플이 이렇게 싸우면서 안드로이드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많이 갈 것 같고요. 2년 뒤는 그 아까 했던 그 10개까지 무슨 검색이라든지 또 뭐 노매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좀 시장에 또 격동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바일은 인터넷을 모바일하는 것 정도만 보셨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검색이나 모든 곳에 전혀 다른 형태의 모바일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아주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저것이 아주 보편화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한계도 많은 기술이고 또 굉장히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만 저런 기술들도 나올 정도로 모바일에는 굉장히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그러면 작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가 개인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PC에서는 위치 정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모바일 사건대로 내 위치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위치 기반 서비스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위치 기반 서비스가. 그것 때문에 지역신문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 조중당은 망해도요. 경남일보는 살 수가 있어요. 천안일보는요. 거꾸로요. 모바일 덕분에요.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했기 때문에요. PC에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집중화 됐는데,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가능하고, PC에서는 누가 클릭했는지 모르잖아요. 다 익명이거든요, IP가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클릭한 순간 김용태가 다 알잖아요. 그죠? 클릭한 순간. 그래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는 많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어민 회 하나만 해도 20조 시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알라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바일로 잘 돼가지고 예스나 교보를 눌리칠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일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딘 주식도 사주시고, 분산 투자, 예스만 사지 마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답은 안 되겠네. 오늘 참 먼 데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 추운 날에 하여튼 오늘 좋은 인연으로요. 앞으로도 좀 많이 이 인연이 단번이 아니라 앞으로 혹시 길 가다 만나면 아는 척 하시고요. 제 살림살이들 많이 좀 보탬이 해주시고, 여기까지 일단 좀 공식적인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